수원 팀으로 다시 서울 한국으로 복귀도 했지만 앞으로 이제 해결할 그런 문제, 여자 축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여성 스포츠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 스포츠에 비해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고 싶진 않지만 아직도 열악한 게 많고, 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사실은 누구에게 빗대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그러려면 사실은 저희가 사회에 더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회에 나와서 집에 있지 말고, 저희가 그래서 얘기를 해요. 은퇴 선수들 집에 있지 말고 여성 선수들 나와야 된다. 그렇죠. 더 사회 활동해야 된다. 네. 목소리 내야 되고, 아직도 국가대표 출신이고 금메달 따고 하지만 집에 있는 좋은 선수도 너무 많이 많아서.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는 나와서 목소리 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네요. 네, 열심히 꼬시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꾸 어린 시절부터 이게 남녀 간에 운동하는 그 방식이 좀 변화돼야 네, 맞아요. 여성 스포츠가 근본적으로도 네. 그리고 여성 프로 스포츠의 세계에도 네, 바뀌어야죠. 좀 변화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남학생, 여학생 운동을 구분하는 그런 분위기는 많이 없어졌나요?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바뀌어야 될 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의식적으로 선생님들도 많이 바뀌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이제 스포츠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려고 전체적으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선에서도 선생님들도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교사분들도 막 다른 이제 스포츠 강사나 이런 네. 분들도 많이 노력해 주고 계셔가지고 바뀌고 있습니다. 네. 다시 위 미드업 스포츠 얘기로 좀 돌아가서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재밌고 좋은 것만 이제 골라서 배우면 되니까. 그런데 운동을 가르치는 은퇴 선수들에게는 앞서도 사회로 나와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집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꺼내내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네네. 새로운 종목을 열 때마다. 네, 자꾸 이제 얘기를 하죠. 나와야 된다. 나와라. 네, 좋은 영향을 줘야 돼. 이런 거 가르쳐 달라. 네, 그분들이 지금 변화된 것도 좀 뭐 느끼실 때가 있으세요? 많이 느끼죠. 이제 예. 처음에는 자신감 없어 하세요. 왜 내가 이렇게 해서 나 이제 뭐 그만둔 지 좀 됐는데, 그러면 나 안 좋아할 수도 있어. 나 잘 못 가르쳐.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내가 해보기만 해봤지 가르쳐 괜찮다라고 저희도 얘기해요. 네. 처음부터 잘 가르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이 종목에 있어서만큼은 너만큼 운동한 사람 몇이나 있겠어.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최소 그 종목에 있어서 10년 이상을 투자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종목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수 너만큼 있겠어요. 했겠어라고 네. 얘기를 해요. 근데 당연하네요. 그거 조금만이라도 보여주고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너만큼 전문가에게 배울 수 있는 게를 놓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현재 스포츠 이런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네요. 오히려 전문가이지 않은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 얘기를 더 많이 하죠. 예. 네. 그러면 아마 또 기운을 내셔서. 네, 맞아요. 자, 그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 이제 슬슬 다가오고 있는데, 네. 올해 체육관을 열기로 지금 네.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네, 네. 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까? 여성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뭐 체육관을 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 않은데 여성분들이 체육관을 대관하고 하려다 보니까 대부분의 남성분들의 동호회나 이런 거에 장기 대관이 되어 있어서 중요한 시간대나 이럴 때 너무 대관이 어려운 거예요. 물론 네. 대관료도 비싸지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요? 결국엔 저희가 이 체육관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니들 체육관 저희들끼리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하지만 여성들을 위한 여성과 아동을 위한 우리만의 전문 체육관이 필요하겠다. 그런 문화, 스포츠 문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다양하고 좋은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스포츠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 저희가 공간까지도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오늘은 여성들의 몸이 튼튼해지는 운동을 함께하는 운동을 가르쳐주는 사회적 기업 미드업 스포츠 신혜미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금요일 순서도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치, 이슈의 중심, 대한민국 시사의 헤드쿼터, 시사평론가 최영일의 시사본부. 경제, 여러분의 사업과 투자에 영감을 드립니다.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젠더, 세상을 보는 여성의 시선으로 다름을 이해하는 시간.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그리고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경험하는 삶의 확장.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온 국민의 시사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라디오 KBS 1라디오. KBS 58분 날씨. 단오날인 오늘은 서쪽의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동풍이 불면서 동해안의 기온이 어제보다 5도 이상 떨어지는 반면 바람이 서쪽으로 넘어가며 뜨거워지는 건데요. 서울과 춘천의 한낮 기온은 31도, 대전 32도, 광주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강릉과 포항은 24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어제보다 4도 이상 더워지겠고 포항은 하루 새 9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쪽은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곳도 있을 정도라 옷차림 가볍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전국 대부분의 자외선이 매우 나쁨 단계로 예상돼 얇은 긴 소매 겉옷이나 모자 등으로 햇빛 차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 남부 산지, 경상권, 충북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사흘째 접어든 밀양의 산불은 오전 10시쯤 주불이 잡혔습니다. 또 다른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점점 흐려지다가 모레 새벽엔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새벽부터 경남, 전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8.4도, 습도는 46%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나흘째 이어진 경남 밀양 산불 주불이 오늘 오전 잡혔습니다. 산림청은 재발화 가능성에 대비해 현장의 잔불 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대로 올라섰습니다. 13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최근 음식점과 카페 등 12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8일부터는 백신 미접종자에게 적용되던 입국 시 7일간 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인천공항의 항공편 제한도 없어집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31일 경남 밀양에서 난 산불이 사흘 만인 오늘 오전 주불이 잡혔습니다. 큰 불은 꺼졌지만 언제든 다시 번질 가능성이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전 10시쯤 경남 밀양시 구북면에서 난 산불에 주불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산불이 발생한 지 사흘 만입니다. 역대 최대 수준인 헬기 57대와 인력 2,500여 명을 투입했지만 사흘 내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성한 나뭇잎이 타면서 심한 연기가 났고 현장에 쌓여있던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나무 더미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돌풍이 불 때마다 산불이 다시 확산하며 민가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산림청은 초고압 송전선로 등 주요 시설물과 민가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이번 산불의 피해 영향 구역은 약 763헥타르, 축구장 1,060여 개 면적에 달합니다. 6월에 500헥타르 이상 대형 산불이 발생한 건 1986년 산불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입니다. 주불은 잡혔지만 재발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산림청은 현장에 헬기 20대를 남겨두고 잔불 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2,3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불씨 주변 낙엽을 제거하고 도랑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은 오는 19일까지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해 24시간 비상근무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규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5%대로 올라서면서 13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외식비와 축산물, 공공요금까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보도에 이승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상승했습니다. 2008년 8월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 3월 4%대로 올라선 뒤 두 달 만에 5%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높은 물가는 먼저 기름값의 영향이 큽니다. 석유류는 이번에 34.8% 오르며 지난달보다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특히 경유 가격은 45% 넘게 올라 2008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석유값이 이렇게 오르면서 전체 공업 제품의 가격도 8% 넘게 올랐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돼지고기와 수입 쇠고기의 가격도 20% 넘게 올랐고 원재료비 상승에 개인 서비스 가격, 특히 외식비는 이번에 7%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전기요금에 이어 도시가스 요금까지 인상되며 전